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검색을 하다가 한 교수의 논문이 눈에 띄어서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에 발표한 내용인데,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뉴스 콘텐츠의 흐름과 추세,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사 건수가 작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작년은 아시다시피 작년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부정적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몇 건이냐면 36,830건. 이걸 어떻게 그럼 추출해냈느냐?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거기에 뉴스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빅카인즈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앤드 비판, 대통령 앤드 공세, 대통령 앤드 의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키워드를 쭉쭉 넣어서,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 건수를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이제 1990년에 처음 집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최고치였다, 작년에. 2022년에. 그러면 2021년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1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다. 2021년에는 18,611건. 그런데 작년에는 36,830건. 2배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쭉 1995년에 뭐 4,923건, 2000년에 뭐 5,705건, 2005년에 7,303건, 그리고 이제 2010년에 10,000건이 넘어서 10,858건, 그리고 2015년에는 18,799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늘어나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된다, 뭐 이런 걸로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고, 그럼 2016년에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탄핵 정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2016년에 23,111건, 2017년에 29,903건,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는 탄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38,000건, 36,800건, 뭐 이런 정도로 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 뭐 2020년 이때 보면 뭐 계속해서 뭐 늘다가 약간 줄다가, 뭐 2018년에 25,804건, 2019년에 29,477건에다 2020년에 25,624건. 그러니까 뭐 늘었다가 좀 줄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중반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엄청나게 늘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말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늘었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 초기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이 빅카인즈가 이 통계를 만든 이래로 가장 많은 대통령 비판 기사가 나온 한 해였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만섭 교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거죠. 탄핵 정국 때 두드러지게 대통령 비판 건수가 상승한 뒤에 대통령이 관성적으로 뉴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대통령 보도의 정파, 공격적 성격이 과열된 것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 보도에서 주로 인용된 화자라는 건 말한 사람이나 주체가 주로 야당 인사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키워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키워드가 주로 많이 등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뭐 민주당,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느냐? 이거는 또 이런 거 외에 별도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취임 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든가 뭐 엉뚱한 거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기자들이 그거 잘 인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인용이 됐다는 거는 소위 민주당의 공격이 기사가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또 기울어진 언론 환경,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됐을 수 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뭐 세팅된 KBS, MBC 뭐 이런데 과거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 내지는 뭐 이런저런 데에 지금 아직도 그 문재인 정부의 좀 그 우호적인 그런 진행자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행자들이 또 그런 패널들만 주로 섭외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기사화된 탓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민주당 의원 169명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활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전임 정부나 이런 데에 대한 활발한 공격에서 좀 뒤늦었고, 무엇보다도 169명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위력, 이걸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훨씬 많으니까 부정적 뉴스를 전파하는 통로도 훨씬 더 많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뉴스를 이렇게 접하는 게 상당 부분은 이제 네이버의 거의 독과점 상태입니다. 네이버 알고리즘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달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을 하면 대통령의 말과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온다. 이건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건 이철규 사무총장의 주장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 따르면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라는 걸 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초에는 없었던 언론사 순위 인기도 뭐 이런 것들이 1차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2019년 3월에 최초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뉴스를 뭐 상위에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네이버에서 그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유난히 많았다.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당시 네이버의 핵심 멤버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윤영찬 의원은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2018년 뭐 이즈음에는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었다. 혹시 이게 유관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네이버는 늘 이런 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조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검증해 봐야 될 대목이죠. 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느냐. 그리고 왜 작년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느냐.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좀 보탠다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의 게으름, 저는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소위 투사들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투사들은 약했던 것 아니냐. 숫자도 적고 화력도 약했던 것 아니냐. 그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작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방이 한창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도 언론사에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활발하게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는데, 뭐 이른바 내부 총질 뭐 이런 얘기였죠. 반면에 그에 대한 반격이 시원찮았던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굉장히 많았던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도 각종 방송 같은 데에 출연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면서 예를 들어서 방어 전선에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숫자상으로 부족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라는 곳에서는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있고, 물론 지금 KBS, MBC 이런 데에서 그 패널들 분석하는 거 보면 친민주당 패널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 뉴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면서 과연 얼마나 했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김대중 총재, 이때는 야당인 시절에도 언론사에 국회의원들의 기사가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활발하게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는 약간 그런 DNA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저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총선이 9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꼭 총선용이어서가 아니고,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정적 기사에 시달려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물론 윤 대통령 본인의 책임도 있겠죠. 그 가장 최근에 그 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는 이런 측면도 없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중립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윤 대통령이 공격받는 측면, 그게 왜 그럴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데, 그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여권,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정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죠. 얼마나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